네, 프랑스가 또다시 테러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니스에서 열린 국경일 축제 도중 괴한이 트럭을 몰고 군중에 돌진해서 80명이 숨졌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이번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고 수사에 나섰는데요. 국제부 조수연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수연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프랑스 이 축제날 웬 날벼락입니까? 지금 어떻게 된 일인지 먼저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14일 밤이었습니다. 프랑스 최대 국경일인 대혁명 기념일이었는데요. 당시에 그 기념 행사가 한창이었습니다. 불꽃놀이 축제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인파가 한 수천 명 정도가 니스 수천 명. 니스의 그 유명한 그 해변 산책로를 따라서 모여 있던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밤 늦은 시각에 많은 인파가 모여 있던 상황에서 트럭 한 대가 갑자기 군중을 향해 돌진을 했습니다. 당시 이제 그 이후에 목격자들 증언 그리고 경찰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요, 60에서 한 70km 속도로 2km 정도 거리를 질주를 해서 이 과정에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요. 당시에 일부 목격자들은 이 트럭 운전자가 돌진한 뒤에 트럭에서 내려서 군중을 향해서 총기를 난사했다 이런 이런 증언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고 당국은 일단 총기 난사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평소에 경비가 삼엄하지 않은 이 휴양지에서 발생했고 또 이 휴가철 평범한 시민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일어나서 예측과 대응 모두 힘들었습니다. 네, 사람이 수천 명 모여 있는 곳에서 트럭이 60에서 70km 정도로 달렸다면 굉장히 빨리 달린 건데요. 네.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가 80명. 네. 근데 지금 부상자가 많기 때문에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부상자 집계는 다소 혼선이 있는데 현재 한 50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한 18명, 10여 명 정도가 지금 중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요. 인명피해 규모가 여기서 사망자 수가 크게 불어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제 앞으로 몇 시간 안에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어 보입니다. 니스는 우리나라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곳 아닙니까? 한국인들 피해 여부가 좀 파악이 됐나요? 네, 현재까지 우리 국민 9명이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신고가 접수가 됐었는데 이 가운데 4명은 이제 무사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 그럼 5명이 아직 소재 파악이 안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직 5명이 지금 연락이 두절된 상태인데요. 우리 외교부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와 주 프랑스 한국대사관에 각각 비상대책반을 가동해서요. 지금 이들 5명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사건을 직접 목격하셨던 교민 한 분을 지금 연결해 보려고 하는데요. 현지에서 민박집을 운영하고 있는 교민입니다. 자, 서은희 씨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서은희 씨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그 니스 현재 시간이 아침 5시에서 6시 정도 되는 시간인가요? 네, 맞아요. 아, 네, 조금 진정이 되셨어요? 네, 아무래도, 네. 밤을 거의 꼬박 새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저기서 연락이 많이 오다 보니까 또. 여기저기서. 저희도 지금 연락을 계속 드려서 좀 죄송한 마음이긴 한데요. 네. 그 축제 현장에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있던 곳에서 사고가 났으니까요. 아, 그때 당시 상황을 조금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갑자기 트럭이 들어온 거라서 저도 그 트럭까지는 보지 못했는데. 네. 저는 이제 그 불꽃놀이가 끝나자마자 한 20분 정도 10시부터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20분경에 저는 이제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있었고 그 와중에 이제 사람들이 뛰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바다 쪽에서 이렇게 뛰어서 많이 와서 저도 그때 같이 뛰었었던 거죠. 아, 소리를 듣고 같이 이제 뛰셨군요. 네, 트럭이 돌진한 걸 못 보셨고요. 네. 너무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서. 너무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서요. 지금 그 트럭이 돌진한 곳이 굉장히 유명한 해변 산책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네, 거기 맞아요. 그 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선은 연국인 산책로라고 바다 옆에 바다를 끼고 있는 산책길인데 그 옆에가 이제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예요.
근데, 그 인도 예. 옆에 차도가 이렇게 있는 그런 네, 구조인가요? 네. 아,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사람이 많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이제 차도에 있었고 아마 그때 이제 트럭이 돌진해서 이제 피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트럭이 돌진한 거는 못 보셨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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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민박집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예, 주변 민박객들 또 그 우리 서은희 씨 집에서 민박하고 계신 분들은 다 안전한 상황인 거죠? 네, 네, 다 안전하다고. 예. 예. 지금 네, 우리 바로, 교민들 5명이 아직 소재 파악이 안 된다. 조금 전에 저희 국제부 취재 기자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네, 부분에 네. 대해서 좀 들은 얘기가 있으십니까? 아니, 아직까지 들은 얘기는 없는데.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들은 건 없고요. 네, 네, 네. 예. 한국 사람들이 아침에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한국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현장에 꽤 많았었다. 네, 네, 제 생각에는. 아, 그렇군요. 이 5명이 네. 빨리 소재가 파악이 돼야 될 텐데요. 아침에 그 연락 안 네. 되던 친구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굉장히 걱정을 했었는데 네, 그 네. 친구분하고는 지금 연락이 되는 상황이신 네, 거죠? 네, 네, 연락이 됐고, 네, 그때 이제 그 맞은편 레스토랑에서 대피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근데 전화 연결하다 경찰 보니까 통제, 예. 네, 경찰 통제 때문에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 전화 연결하다 보니까 지금 몸도 마음도 굉장히 지치신 것 같습니다. 우리 힘들 텐데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서은희 씨였습니다. 자, 조수연 기자. 네. 지금 현장 상황을 들어봤는데요. 자, 이번 테러가 그러니까 이제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한 소프트 테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소프트 테러의 성격은 이제 군 시설이나 뭐 이런 정보기관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이 많이 보이는 대중적 네. 장소를 목표로 삼아서 이제 무방비 상태로 이제 많은 시민들이 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네. 이번 테러 역시 그런 전형적인 소프트 테러의 성격을 띠었고요. 또 이 파리에서 발생한 테러 많은 분들 기억하실 텐데 예. 지난해 발생한 11월 일이었었죠. 당시에도 이제 뭐 극장 그리고 뭐 공연장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연쇄 테러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네. 당시에도 이 소프트 테러 많은 인파가 모인 그런 대중적 장소를 노려서 130명이 희생됐었죠. 그렇죠. 그래서, 예. 범인 지금 테러다. 프랑스 당국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네. 배우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고 네. 지금 범인 같은 경우는 튀니지계로 알려져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건 직후에 트럭 안에서 범인의 신분증이 나왔는데요. 니스에 거주하는 31살 남성 튀니지계 프랑스인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이 이 트럭 운전자가 다른 어떤 특정 뭐 테러 단체나 다른 조직과 연관성이 있는지 연계된 범죄인지는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고요. 단독 범행인지 네. 연계되어 있는지는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슬람 급진 무장 세력 IS가 배후에 있을 가능성, 이건 늘 테러가 있을 때마다 제기되는 얘기인데요. 이 가능성을 지금 어떻게 보고 현재로서는 있는 게 좋을까요? 뭐 당연히 배제할 수 없는 예. 부분이고요. 그리고 일부 그 매체들은 그 이슬람 급진 무장 세력 IS가 IS 추종자들이 이번 테러를 칭송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IS가 뭐 직접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고 또 그런 IS와 연관성이 있다는 그런 단서들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다만 이제 한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은 IS가 직접 개입하지 않고도 지금 뭐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선전물 이런 거를 유포를 해왔는데 네. 그런 만큼 이 범인이 IS 선전물을 예. 접하면서 극단주의 이념에 동조하게 돼서 벌인 네. 그런 일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조금 전에 그 트럭이 화면에 계속 나오는데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이제 이렇게 사진들로 영상 분석을 했는데 지금 그 경찰과 총격전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트럭을 보면은 총을 맞은 구멍들이 조금 이렇게 간간히 보이는데요. 네, 네. 그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사건 직후에 현장에서 범인은 경찰에 사살됐는데요. 목격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은 그리고 또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트럭에도 지금 많은 그런 총격의 흔적을 네. 볼 수가 있는데 아마도 이 돌진한 뒤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 그렇군요.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경찰관들이 이제 사건 네. 직후에 현장에서 그
그 범인을 사살한 그런 흔적으로 네,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뭐 휴가철 아름다운 바닷가도 안전하지 않고 당장 리우 올림픽은 어떻게 될까 이게 좀 걱정인데요. 이것도 지금 네. 치안, 테러에 대한 어떤 대비가 좀 되고 있는 건가요? 뭐 일단 리우 올림픽 기간에 50만여 명의 그 외국인의 방문이 예상되기 때문에 치안 역시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올림픽 기간에 리우에 배치될 경찰이 열악한 근무 환경에 항의하면서 지금 파업하고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브라질 정부는 사실상 지금 군 당국에 의존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는 24일부터 올림픽 경기장을 비롯한 주요 거점과 거리에 군 병력을 배치한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이 평소에도 범죄 조직의 총격이나 뭐 이런 사건들이 빈발하는 리우인 만큼 경찰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치안이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 조수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